네,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생명의 순환이라는 깨달음을 언급한다라는 점에서 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행위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점에서 성찰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언급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표현사의 특징을 먼저 정리해 보자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과의 무엇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지니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추상적인 대상을 언급하면서 사과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과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장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시작되지만 마지막 행에서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설적인 인식 또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품의 특징들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장면별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하는 구절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사하게 반복된다라는 점 우선 확인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사과가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순환을 통해 열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또는 만났던 자연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열거된 자연물들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 벌레, 새소리, 잎새 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밑줄 친 요 부분들이 사과가 열리기까지 만난 자연물이 되겠고요. 이 자연물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각각의 시어들은 햇살의 경우에는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게 되고요. 장맛비는 여름, 소슬바람은 가을, 눈송이는 겨울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어로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사과가 열리기까지 노력한 사람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기까지 힘쓴 사람들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힘쓴 사람들의 모습을 땀방울이라고 하는 시어, 그 다음에 식물학자의 지식, 그리고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가 열리기까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 또한 필요했다라는 점을 화자가 깨달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장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동안 생겨났던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들을 열거해주고 있는데요. 자, 사과를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과나무의 가지와 사과나무의 나이테, 사과나무의 뿌리, 사과나무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 또한 화자는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화자가 사과를 먹으면서 떠올리는 대상은 더욱더 확대됩니다. 자, 그 사과가 심어져 있었던 자양분이 되는 흙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까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중력에서 벗어나서 우주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 기억나나요? 자,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고정적이지만 화자가 이 사과를 먹는 동안 떠올리는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죠. 화자가 떠올렸던 처음에는 계절 또는 만났던 자연물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확대되어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먹으며 우주 또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선 인식의 확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흙에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했다라는 점은 사과가 처음엔 땅에서 났지만 나무의 키가 점점 커지면서 높이 자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높이 매달려 있던 사과를 결국 인간이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먹은 사과나무는 인간이 죽음으로써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점에서 자연의 순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 참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보시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표현사의 특징이 주목받을 만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가 되는데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구절은 돌아가고 마는 이라고 하는 구절 뒤에 붙어서 연결되어야 하죠. 하지만 화자는 이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행을 의도적으로 구분지어서 표현했는데요. 자, 의도적인 시행의 구분이 드러난다 라고 풀어서 설명해도 좋지만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을 우리는 행갈이 또는 행간걸침이라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행에 나오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자,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장면은 처음에는 화자가 사과를 먹었었죠. 하지만 마지막 행에서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우선적으로 먹는 행위를 하는 주체와 그 먹힘을 당하는 사과라고 하는 객체가 뒤바뀐 주객 전도의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객 전도의 표현은 또한 상황과 화자의 인식이 모순된 점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라고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의 내용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뒤에 넘어가서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에서 주된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일단 경험은 사과를 먹는다 라는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경험은 일상적이에요. 하지만 이 경험으로부터 연결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렇죠? 더욱더 확장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시의 독특한 면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자면 이 작품에 드러난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사실 요거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 표현상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사구조의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과의 의미가 확장된다는 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과의 의미 확장을 바탕으로 화자의 깨달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내용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활동해보면, 자, 작가가 이 작품의 20행과 22행을 들여 쓴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들여 썼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해봤던, 그렇죠, 행가리와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요 두 번째 문제는 문제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작가가 이 작품에서 행간걸침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 까닭을 추측해 보자 라고도 바뀔 수 있겠죠. 자, 이 행간걸침을 사용한 까닭은 뭐가 될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을 의도적으로 바꾸게 되면 일단 보기에 낯설게 만드는 낯섦이라고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낯설게 보이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일단 기본적으로 시적 긴장감을 가지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운율감을 형성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또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라고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표현상의 특징은 시어의 의미 또는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면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마지막 행에 담긴 의미를 첫 행과 관련 지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행은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행은 사과가 나를 먹는다 라고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객 전도의 표현이 드러난다 라는 점 살펴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라는 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화자가 의도한 바는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과를 먹으며 살펴봤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에서 드러나는 역설적 인식, 그리고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 사용되었다는 점 주목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